시장의 숨통이 조금씩 트이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런 시장 분위기를 반영해서 잘 갈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오늘도 함께 찾아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고보고 리포트는 특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레몬리서치 김인솔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소개하실 종목 저희가 보고보고 리포트 내용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어주시죠. 네, 작년에 2021년에는 가격, 어렵게는 P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2022년에는 공급, Q가 늘어난다. 이런 쪽의 얘기의 리포트 같습니다. 네. 네, 이미 지난해 판유리 가격,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인상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네. KCC 글라스를 보면서 이제 한 3, 4일 전에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었죠. 리포트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나오고 네.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리포트가 또 나옵니다. 네, 그래서 관심이 너도 나도 많다라는 쪽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 부분들인데 말 그대로 KCC에 있는 글라스, 그러니까 유리 쪽의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보통 글라스가 있으니까 유리만 전문으로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또 인테리어 관련된 건자재도 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건자재 종합 백화점 쪽으로 보시는 것도 맞지 않나 싶은데 네. 그러면 KCC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KCC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게 그래도 유리에 특화되면서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자동차용 유리까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유리와 함께 건자재 쪽에 특화된 부분들이 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부분은 크게 두 개입니다. 유리 부분에 이 건축용 유리나 또 자동차용 유리, 또 유리 시공까지 하다 보니까 참 유리하네요. 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테리어 쪽에서는 건축 내외 장재, 보통 보면은 KCC가 하는 타일이나 그리고 또 강화 마루까지도 같이 약간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인테리어 관련된 부분이나 또 조금 더 깊이 가게 되면 산업용 관련된 건자재까지 하고 있다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는데 또 하나 사업부 중에 하나가 PHC 파일이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합병한 회사가 갖고 있던 부분들인데 매출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매출 비중 자체는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켓시어가 한 9% 가까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근데 요즘에 이 파일 사업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부르는 게 값이랍니다. 그만큼 그때 이제 막 건설 수주 작년부터 나왔던 건설 수주를 받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건설 기성, 그러니까 즉 직접 막 이제 건설 시행사들이 다 시행하기 시작하는 모습들까지 확인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축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기초 작업을 하는 파일 같은 경우는 쇼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하나의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PHC 파일 사업부는 코리아 오토 글라스와 합병을 하면서 그게 반영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그래서 코리아 오토글라스와 인수 합병이 되다 보니까 이 회사는 예전부터 자동차용 유리에 강자였었죠.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 유리하게 되면 저희가 그냥 색깔 들어간 유리 이게 아니죠. 이거는 강화 유리 개념 비슷하게 사고가 나게 되면은 파편이튀어서 사람들이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특수한 어떤 기능들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충격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부서지지 않고 그냥 조각조각으로 나는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죠. 영화에서 유리를 깨는데 막 파편이 튄다. 그거는 가짜죠. 네, 그거는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리 단가가 높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기대는 좀 높지만 자동차 출하량이 지금 생각보다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하반기 쪽에서도 코리아 오토글라스의 실적이 조금 주춤하다라는 쪽은 염두를 하시되 근데 만약에 반대로 자동차 출하량이 개선되기 시작해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한 축으로 실적이 날개가 날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위축과 변화 요인들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리포트에 나왔던 내용들의 가장 큰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즉 작년에는 유리 가격들이 판유리 가격 중심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도 또 원자재 가격들 벌써 꾸준히 올라오기 시작했던 상황들이고요. 그런 흐름들 쪽에서 중국의 판유리 가격의 강세와 함께 같이 이어졌던 부분들이 지금 이어지면서 올해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운송비나
또 들어가는 수입 관련된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용들 이것까지 같이 감안하게 되면은 수입 유리 쪽이 가격이 비싸지다 보니까 국내 쪽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런 흐름들 쪽에서 그러면 이제 작년은 가격들이 많이 올라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 상황만큼 수요가 늘어나느냐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수요는 하반기에 약간 정체가 되다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요즘에 건물들 보시게 되면은 올라가는 이제 신규 건물들 보시게 되면 다 번쩍번쩍합니다. 맞아요. 그냥 지나갈 때 눈이 다 부시죠. 그만큼 겉에는 외관으로 다 유리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게 요즘의 특징이고 옛날 같으면은 시멘트나 벽돌이 아니라 유리가 외관으로 쌓였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이 수요가 늘어날 거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증가하는 Q와 관련된 부분들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착공이 증가하고 수주를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국내 판유리 쪽에서도 작년에 올라간 가격이 있고 올해는 수요가 증가하는 측면들이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실적을 얘기할 때 P 곱하기 Q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이 다 좋아지는 구간이다라고 리포트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이미 P가 올랐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건자재 업황 호조에 따라서 Q 성장에 베팅할 때다 올해는 네.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걸까요? 아마 이게 KCC 글라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의 건자재 쪽도 이렇게 해당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게다가 또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얘기했던 또 이제 건자재 쪽에 조금 더 이제 건자재 쪽이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나왔던 안전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또 도마 위에 오르다 보니까 그러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방법, 즉 건자재 관련돼서 자재 가격 연동제를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가격 연동,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꾸준히 올라서 건설사가 아우 부담이니까 그냥 우리 철근 3개 들어갈 거 2개만 쓸까라고 하는 쪽에 의도도 물론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 가격 연동제를 시켜서 나오는 부분들과 함께 충분히 안전을 더 따지면서 그에 따른 가격들도 건설사가 충분히 연동해서 이어가게 만들겠지만 건설사는 살짝 부담일 수는 있겠죠. 근데 분양가를 또 올리는 경우도 나오겠지만 건자재 쪽은 오히려 판가를 올린다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기대감은 높아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자재 PER 빈도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KCC 오토글라스는 어때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네, 보통 이제 건자재 네. 관련돼서 보통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 12배 정도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회사 KCC 글라스 같은 경우는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선행 PER을 보게 되면 7.5배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인 저평가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 저평가 요인들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차용 유리 쪽에 대한 부담감 이게 조금 더 이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못 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자산 대비해서 PBR 수준은 0.7배. 뭐 둘 다 저평가네요. 네, 그런 쪽에서 시장이 이제 반응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런 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 주가가 움직였을 때는 8만 원대도 넘어갔던 흐름들이 나오죠. 그런 흐름들과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기 위해서는 자동차 쪽이 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진짜 핫했었던 종목이에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KCC 글라스. 하지만 자동차용 유리가 지난해 워낙 이제 전방 산업의 생산 차질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감익되는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상쇄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네. 그러면은 이런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대표님이 보시는 적정한 주가 가격 어느 정도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한 단계 레벨업 되는데 네. 안 빠집니다. 네, 그렇게 본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높다는 얘기고요. 어제도 시장에서 일단 반등이 시장이 나올 때 또 하나의 주역이 중소형 건설사였고 거기다가 건자재주들이었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변화가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높은 관심만큼 단기 이격 조절됐고요. 이제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러 갈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약한 6만 8천 원대, 7천 원대 흐름들 시도가 들어올 것 같고요. 좀 더 기다려 보게 되면 지난번에 나왔던 이제 분할 상장하고 나왔던 가격대들 흐름들까지 봤을 때 올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8만 원대는 시도가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다시 한번 움직이는데 바람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제 자동차 쪽이 좀 개선이 돼서 그와 함께 뭔가 선순환이 되는 흐름들까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그렇게 되면 아마 그 고점대를 넘어갈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쪽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다시 8만 원대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단 자동차가 현대차가 네. 조금 더 악셀을 밟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기록했었던 9월 23일에 기록했었던 8만 원대까지 주가 회복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KCC 글라스를 얘기해 주셨지만 건자재 쪽을 다 좋게 보실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하셨죠? 네. 건자재 쪽은 또 하나의 섹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PHC 파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이제 좀 중점적으로 하는 회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동양 파일, 그리고 두 번째가 3일 CNS라는 회사인데 이쪽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건설 경기와 함께 약간 좀 선행하는 쪽에 나오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수주를 받고 거기다가 이제 공장 이제 건축물을 짓겠다라고 되면 기초 작업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나왔었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실적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먼저 선봉장에서 좋아질 것이다. 근데 이쪽은 쇼티지가 날 정도로 지금 인기가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변화가 생각된다라고 되면 그중에서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 그래도 한 3일 CNS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지금 최근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거래 증가하면서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약간 지금 주봉상이나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정고점대를 돌파하려고 시도가 서서히 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봤을 때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가 올해 높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이런 상황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금강공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알루미늄 폼 관련된 회사가 삼목에스폼 그리고 금강공업 두 회사죠. 근데 삼목에스폼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기존에 에스폼이란 회사가 거의 그 대주주로서 꽉 잡고 있다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좀 해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실적이 나오겠구나라는 부분들이 반영됐는데 금강공업은 약간 2위 입장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좀 올라가는 모습들 역시 알루미늄 가격 오른 만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되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목에스폼은 제일 먼저 치고 나오면서 맞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오름폭이 좀 컸었는데 덜 오른 금강공업과 더불어 3일 CNS도 관련주로 관심 있게 보자라고 추가적인 팁을 주셨습니다. 보고 리포트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